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경매 초보 탈출 2강으로 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매 사례는 3건을 준비했습니다. 한 건은 낙찰된 사건, 2건은 지금 경매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사건은 부산 동부지원 사건입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롯데 골드로즈라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해당 물건은 18평형이고요. 그리고 참 이 물건 모르시는 분들, 입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부산 2호선 지하철 2호선 수영역 초역세권입니다. 전철 출구 나오면 바로 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사용 승인은 2006년 6월 달이고 그리고 299세대입니다. 초역세권 물건이다 보니까 경매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물건이고요. 이 해당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은 꽤 그래도 경쟁률이 조금 있는 편인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제가 의문점을 가진 건 뭐냐면은 작년 8월 달에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감정가 1억 4,100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1억 2,080, 1억 1,280일 때 낙찰가가 1억 3,010만원인데요. 한 명이 입찰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미납했어요. 롯데 골드로즈가 경매 나왔는데 한 명이 입찰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한 명이 입찰했고 그마저 또 미납을 했습니다. 잔금 미납하면 경매 어떻게 됩니까? 입찰 보증금 몰수당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몇백만 원을 포기하고 잔금을 안 낸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자, 재경매를 했습니다. 12월 13일 날 재경매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명이 입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문점이 생기면 항상 문서 송달 내역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12월 13일 날 아까 저기였죠? 두 번째 낙찰이었죠? 그런데 12월 18일 날 두 번째 낙찰일로부터 5일 후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불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 내 낙찰 받은 거 안 할랜다. 허가를 해주지 마라 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죠. 법원 쪽에서 뭔가 실수를 했다라든지 그러면은 받아들여 주지만 아니면은 해당 물건에 집안에 낙찰받고 가보니까 화재가 나 있다라든지 뭐라든지 뭔가 아주 큰 어떤 하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매를 하는데 받아보고 마음 변해가지고 무조건 불허가 신청하면 다 받아주면은 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튼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특히 자기는 재경매 때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이 2,256만 원입니다. 이걸 날리느냐 아니면은 납부를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납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금 지급 기한 1월 15일일 때 그 하루 전날 대금 납부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종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잖아요. 늘 경쟁률이 있던 물건이 왜 한 명 한 명 입찰했으며 불허가 신청까지 들어왔었나 라는 거. 그래서 봤는데 등기부상에 여러 권리분석의 하자는 없습니다. 권리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산에서 경매 대행을 10몇 년을 하면서 희한하게 이 물건만은 롯데 골드로즈만은 저하고 인연이 없어서 이거 받아주세요 하고 의뢰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부산 시내 안 해본 사건이 없다 할 정도로 다 해봤는데도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가면서 여기가 거기지 하면서 보면서도 관심 있게 저도 안 봤습니다. 사람은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관심 있게 본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좀 봤습니다. 우선 스카이뷰로 한번 볼까요? 스카이뷰로 이렇게 보니까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빨갛게 보이는 이게 롯데 골드로즈 아파트입니다. 본건입니다. 그런데 해당 물건이 남향이거든요. 남쪽으로 보세요. 여기도 뭔가 건물이 딱 붙어 있고 여기도 건물이 딱 붙어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이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저층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나라고 봅니다. 지도로 다시 해서 그러면은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롯데 골드로즈니까 여기를 바로 찍겠습니다. 여기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축소해서. 자, 이 건물이 롯데골드로즈거든요. 이 건물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옆에 건물을 봅니다. 옆에 건물을. 어떠세요? 밑에가 주차장.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총 5층 높이죠. 그러면 답이 나왔죠. 막히지 않습니까? 5층까지는. 그죠? 자,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황을 그러니까 덜렁대고 안 봤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게밖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미납을 했고 두 번째 낙찰받은 사람은 뭡니까? 불허가 신청 그래도 뭐 법원에서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내가 한번 해보자고 넣었지만 역시 안 받아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잔금을 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지금 녹화 뜨는 날짜가 제가 8월 2일이에요. 8월 29일 날 바로 위에 층 402호 역시 남양입니다. 402호도 경매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402호 402호입니다. 남양이에요. 호실 보여드릴게요. 아까 여기 건물 바로 붙어 있었었죠. 어땠어요? 아까 여기 빌라가 바로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로티까지 따지면 5개층이었죠. 그럼 역시 여기도 막힐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뭐 베란다 창문 열면은 베란다 있으면 뭐예요? 문 열면 바로 옆 건물인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물건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어서 제가 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이요. 평형은 똑같습니다. 18평형이고 8월 29일 날 진행합니다. 감정가 1억 5,600에서 1억 2,480만원 지금 최저가 진행하는데 이런 물건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거래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가. 이걸 열어봤어요. 제가 또 실거래가를 열어보면 그러면 결국은 저층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고층하고 저층하고의 시세 차이는 있습니다. 시세 차이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저층하고 고층하고의 시세 차이가 통상적인 그 차이보다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매도도 잘 안 되고 여기 보면은 실거래가 최근에 실거래가 보니까 올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18층이 1억 5,300 그리고 2월 달에 20층이 1억 5,700 15층 1억 5천 막 그 정도입니다. 7층 1억 3,250 그리고는 4층 보니까 1억 2,900 이런 식으로 지금 있습니다. 뭐 보통 보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작년 뭐 3월 때 이런 거는 시세 차이가 크게 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3층 막 이런 거 보면 1억 2천에도 매도가 되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저층하고 고층하고가 1억대 물건이 1억 몇천짜리 물건이 3천만원까지 3천 몇백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보통 차이 나봤자 돈 1,000만원 정도잖아요. 특히 월세 받는 경우에는 저층이나 고층이나 월세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항상 임장 가시면은 보시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임장 가서 다 하니까 아까 같이 그런 사람은 한두 명씩 어쩌다 있는 일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경매원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건 한번 보겠습니다. 1762. 이 사건은 창원에 있는 물건입니다. 창원 마산이죠. 마산, 옛 마산. 마산 하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호코아 빌딩이라는 곳에 1층 상가입니다. 1층 하면 굉장히 좋다, 그죠? 1층, 상가 중에 1층 최고지. 1층이고요. 건물 면적이, 전용 면적이 11.5평입니다. 11.419평. 그죠? 그러면은 분양 면적은 한 뭐 두세 배 되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면적 대비해서 전용률이 40에서 60%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25평형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1층 상가이고 25평형이면 상당히 금액이 나갑니다. 그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데 감정가가 5억 천이 아니고 5,100만 원이에요. 희한하네 하고 봤어요. 희한하네 하고 봤는데 그것도 5,100만 원에 누가 낙찰을 받는 게 아니라 하염없이 유찰이 돼서
1671만 2천원일 때 2,050만원을 쓰고 한 명이 입찰했는데 이 사람도 미납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재경매 해가지고 또 최저가가 이번에는 1,337만원일 때 이번에는 두 명이 입찰했습니다. 1,850만원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또 미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찰이 거듭돼서 다음 달 9월 5일 날 뭡니까? 1,069만 6천원 최저가로 해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관리비가 몇 천만 원 밀려서 그럴까요?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이 건물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여기가 계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대충 눈치 못 채나요? 여기가 1층일까요? 2층일까요? 우리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뭡니까? 1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여기가 1층.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설명해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물건은 뭐냐면은 상품권을 파는 매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 간판까지 딱 붙어 있잖아요. 1층에. 그러니까 착각을 했겠죠. 여기 입찰했던 사람은. 여기라고, 그죠? 착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도면을. 1층 도면입니다. 1층 도면인데 여기 주차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실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옆에 이 빗금친 이 부분이래요. 지금 경매하는 곳은. 여기서 답이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임장 가시면은 이런 일이 여러분이 경매에 뭐 100건 잘하다가 한 건 잘못해서 날리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예전에 저보고 부산 남산동 어디 상가를 아버지가 낙찰을 받고 싶으시대요. 그러시라고. 그러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경매를 잘하세요. 도리어 저보다 실무적으로는 많이 알 정도로. 그래서 이제 보증금 마련하는데 좀 모자란다 하셔서 제가 돈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가서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낙찰 받고는. 그런데 저보고 그래요. 나중에 낙찰 받고 며칠 있다가 얼굴이 이렇게 흑빛으로 그래가지고 잘못했대요. 아버지가 실수했대요. 왜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아파트 상가인데 1층에 장사가 굉장히 그 당시 옛날이니까 장사가 참 잘 됐었어요. 근데 그것도 의류매장하고, 예전에는 아파트 상가에 의류매장도 많이 했잖아요. 막 젊은 세댁들도 와서 놀러와 있고 장사도 잘 되더라. 그래서 낙찰받아서 그 임차인이 있으니까 그대로 월세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가 그 상가가 있고 상가가 또 따로 더 있었어요. 하나 더. 그거는 이렇게 좀 외떨어져 가지고 창고 용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뭐 108호인가 뭔가 그랬던 것 같은데 108호인데 그 옷가게에 있는 108호가 아니고 창고 용도로 쓰이는 저 뒤쪽에 있는 외떨어져 있는 상가의 108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도 실제로 저는 저희 가족이 하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그리고 약간 경각심이 일깨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